60년 대생의 현실 젊었을 때 격차, 노후에는 더욱 커진다. 우리나라에서 60년 대생이라고 하면 현재 60대 초반에 접어든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전후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성장했고 경제 발전의 열매를 일부 누리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경제적 격차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느꼈던 격차를 이제 노후가 가까워진 시점에서 더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경제 성장과 구조 변화가 오늘날의 현실을 만들었고 이는 결국 노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60년 대생들이 젊을 때의 격차를 노후에 더욱 실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서 사회 시스템과 연금 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준비 부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왜 이 세대가 더욱 힘든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사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차이. 첫 번째 사례로 60년 대생들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겪은 불평등을 들 수 있습니다. 60년 대생들 대부분은 사회초년생 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자영업자가 많아서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에 태어난 김모 씨는 2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까지 한 직장에서 일했지만 당시엔 국민연금 가입이 선택사항이었고 자영업으로 일한 기간도 있어 실질적으로 납입한 기간이 부족합니다. 결국 그는 지금 60대에 들어섰지만 예상보다 적은 연금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김모 씨뿐만 아니라 많은 60년 대생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연금액도 적고 이는 노후 생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같은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믿고 노후를 준비했던 60년 대생들은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으며 어려운 노후를 맞이할 위험이 큽니다. 2. 두 번째 사례, 주택 자산의 부담. 두 번째 사례는 60년 대생들이 겪고 있는 주택 자산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60년 대생들은 경제 성장이 한창이었던 시기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집값은 지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주택은 대부분 큰 빚을 안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박모 씨는 30대 중반에 첫 집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집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대출을 많이 받았고 3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60대에 접어들면서 대출금 상환 기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집값은 크게 올랐고 실제로는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등 여러 경제적 압박 속에서 주택 자산은 오히려 큰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60년 대생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주택 자산은 노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택 자산에 대한 기대는 크게 빗나가고 현실적으로는 노후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3. 세 번째 사례, 직장 내 연금 혜택 차이. 세 번째로는 직장 내 연금 혜택에서 겪은 불균형입니다. 60년 대생들은 지금의 직장인들과는 다른 시절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장 내 연금 혜택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 후 보장만 있지 퇴직연금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퇴직 후의 경제적 불안정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지만 그 당시에는 퇴직 후 보장이나 연금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가입을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60대에 접어들면서 여유 없는 경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퇴직 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추가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60년 대생들의 많은 직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60년 대생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연금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의 연금 제도가 오늘날처럼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직장인들이 누리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와 비교하면 많은 60년 대생들은 재정적으로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노후 준비의 중요성. 60년 대생들이 젊을 때 겪었던 격차는 이제 노후에 더욱 확대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연금, 주택자산, 직장 내 연금 혜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세대는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그들의 노후는 많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재정적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늘리거나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주택 자산을 처분하거나 적절한 투자로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60대생들의 노후는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재정적 준비를 한다면 그들의 노후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년 대생의 노후, 이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60년 대생은 지금 60대 초반에 접어든 세대로 그동안 겪어온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이 이제는 그들의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전후 경제 성장의 열매를 일부 누렸지만 그들 대부분은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지금은 점점 더 어려운 경제적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후가 더욱 어려운 이유는 국민연금, 주택자산, 직장 내 연금 혜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60년 대생들이 겪고 있는 노후의 현실을 살펴보며 그들이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다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60년 대생들의 큰 약점. 60년 대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1960년대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니었고 자영업자가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1960년 대생들은 사회초년생 시절의 연금 제도가 완전하지 않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1988년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대생들이 많은 경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결국 현재 그들이 받는 연금액은 기대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박모 씨 65세는 20대 초반부터 직장에 다니며 근로생활을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니었고 자영업도 하면서 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은퇴 후 그는 예상보다 적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60대 초반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은 이 세대의 큰 고민거리이자 노후 준비의 주요 장애물입니다. 2. 주택 자산의 함정. 60년 대생들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주택 자산입니다. 많은 60대 초반이 젊은 시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집값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값은 비쌀 때 사놓고 지금은 집값이 급등한 상태에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출이 많아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주택 자산을 팔고 은퇴 후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대출 상환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모 씨 62세는 40대 초반에 첫 집을 구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3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받았고 그동안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많은 경제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이제 대출금 상환 기간은 거의 끝났지만 집값은 오른 상태에서 여전히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많은 60대 초반들이 주택을 자산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재정적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 자산 문제는 60대 이후 더 뚜렷하게 드러나며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주택을 팔아도 실질적인 재정적 여유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자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채로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3. 퇴직연금의 불충분. 60년 대생들이 겪는 또 다른 큰 문제는 퇴직연금입니다. 지금의 직장인들이 누리는 퇴직연금 제도와는 달리 60년 대생들이 근무하던 시절에는 퇴직 후 보장도 미비했으며 퇴직연금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던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은 퇴직금이 적거나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60년 대생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퇴직연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모 씨 64세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했지만 그 당시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미비했고 퇴직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있긴 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적었고 퇴직 후 추가적인 소득원이 없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최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60대가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찾지 못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 이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60년 대생들이 겪고 있는 노후의 현실은 단순히 불행이나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사회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고 경제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가입하거나 추가적인 재정적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다는 이유로 노후 준비를 포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산을 증대시키고 적절한 분배를 통해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 자산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비록 집값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과도한 대출을 안고 있다면 주택 자산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팔고 다른 방법으로 자산을 분배하거나 부동산 외의 다양한 자산 운용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퇴직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프리랜서로서의 활동, 작은 사업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월급이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중에 준비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60대는 이미 노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겪게 될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 60년 대생의 노후 준비가 미비했던 이유는 그 당시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야 합니다. 60대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철저한 자산 관리, 추가적인 소득원 창출, 그리고 실질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노후가 더 이상 걱정거리로 남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